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관련된 종목이죠. 오늘도 코스닥 시장은 좀 밀렸는데, 여전히 이제 바이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바이오 따라오면 유한양행,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최근에 움직였던 D&D 파마텍 등등등 해갖고 좀 무겁고 좀 강한 애들이 있죠. 시총이라든지 이런 것도 꼭대기에 있는 애들. 예, 그런 종목들이 좀 밀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코스닥은 시장이 같이 연동돼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음봉이 하나, 둘, 세 개 나오니까 같이 음봉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거 있어요. 코스피가 양봉인데 코스닥은 음봉이야. 근데 이 종목은 코스피에 해당하는 종목인데 왜 양봉이 아니고 음봉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가 코스닥이 이렇게 밀렸고요, 얘도 이렇게 밀렸어요, 시장도 밀렸고요, 종목도 밀렸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뭔 소리야, 하나솔루션은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인데, 그쵸? 너는 왜 코스닥을 가지고 이걸 대입해서 설명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그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면 지금 코스피에서 이런 시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반도체예요. 그렇죠? 코스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 조선도 있고 로봇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2차 전지도 있는데,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바이오와 2차 전지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종목은 코스피인데 왜 코스닥을 가지고 대응을 하지? 이 종목은 코스닥인데 왜 코스피의 흐름을 보고 얘기를 하지? 라고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이제 회사들이 이제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면은 정부가 지원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빛이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지원을 해줄지 좀 의심하는 투자자들이 있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은 채권을 조금 매도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 정도를 가지고 악재다라고 여러분들 판단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볼 필요는 없고,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태양광을 좀 잘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태양광을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이제 공간이 필요하죠. 땅이 필요할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꼭 땅에만 짓는 게 아니라 건물이 있으면은 그 건물 위에 옥상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땅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렇게 땅이 있어. 그리고 건물을 지으면은 여기에는 이제 수직으로 살면은 누군가가 살겠지만은 이 꼭대기는 그냥 땅에, 이 하늘에서 보면은 동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도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어떠한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나마 조금 자유롭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제 경북 안동에 그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좀 지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가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야, 바다 위에다가 이 수상 태양광을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태풍이 불면 어떡하지? 파도가 치면은 여기에 이렇게 물이 슉 가고 그 물 때문에 흡수가 잘 안 될 거고, 그 물기가 마르면 소금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흡수가 잘 안 될 건데,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예.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바다가 아니라 우리나라 강도 많고요, 댐도 많죠. 그래서 이런 데다가 설치하면은 아무래도 파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롭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경북 안동에 임하댐이라고 합니다. 댐에다가 이 수상발전소를 설치했다, 이런 얘기예요. 47메가와트급이거든요. 이거면은 큰 도시 수천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예요. 당연히 이 댐을 근처에 갖고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여기에다 이제 전기를 여러 방향으로 보낼 수 있는 교차 성전 모델도 처음 도입을 하면서 여기에서 만든 전기를 가지고 한다? 주민들도 여기다 이제 투자를 한 거예요, 정부랑 같이. 그래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투자한 만큼 지분을 갖고 있겠죠? 그 지분만큼 100만 원을 벌었다. 근데 너는 여기다가 2%의 지분을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2만 원어치 돌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안동 그 이맛댐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앞으로 20년 동안 220억 원을 주민들과 공유한다라는 얘기죠. 20년 220억이면은 1년이면은 한 1억, 10억 정도가 되는 거겠죠? 예. 그러면은 10억을 가지고 매년이면 한 달이면은 거의 한 1억 정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달 동안에 1억을 가지고 주민들과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공유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햇빛연금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데 내가 뭐 1,000만 원을 투자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분을 계속해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20년 동안. 뭐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갖고 꼭 태양광이 그냥 산을 깎고 들판에다가 만들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통해하고 새로운 실험이 허용된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규제가 있죠. 기존에 어떤 규범이 있을 거고 법에 막혀서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 아이디어라든지 기술을 일정 기간 동안 시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하게 허용해주는 그런 규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가 뭐예요? 철도 태양광.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철도는요. 이렇게 평평한 땅 위에서 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양 옆에다가 뭐 철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다 나무 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게 또 우리나라 전국을 놓고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땅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이 철도 선로에다가 카페처럼 태양광을 패널을 이렇게 쫙 깔아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패널 교체라든지 설치, 청소 이런 것들은 이제 자동 장비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반사광에 이제 기관사들의 눈이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미 스위스랑 독일 쪽에서도 실험 중이거든요. 한국에서도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다. 앞으로 이제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거는 좀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어차피 여기 돌들이 이렇게 탁 튀어오면은 그 돌로 인해서 패널이 깨질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교체한다라고 했을 때 그 교체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교체해서 이거를 재활용을 할 건지 아니면 폐기할 건지 여러 가지 것들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나라 전국에 철도 이런 거 정말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지금 물론 이제 폐철도도 많이 있고 부지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데보다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구간들에다가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깔아 놓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물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주차 타워 옥상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할 수도 있는 거죠. 가끔가다 이제 도시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좀 좁은 지역에 건물을 좀 짓고 이 밑에 지하를 몇 층을 깎아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이런 거 말고 이제 기계식 주차 있잖아요. 타워형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막 그렇게 크게 화려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차 타워는 옆에다가 앞에다가 뒤에다가 옆에다가 꼭대기에다가 덕지덕지 뭐를 한다? 태양광을 갖다 붙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계식 주차장에서 움직이는 전력은 스스로 한다. 스스로 만든다. 이거 하나가 또 발전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태양광 발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건 맞아요. 다만 시간이 내가 기다려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이죠. 여러분이 이제 투자자 입장이고 이게 조금 더 기다려가지고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 뭔 소리야. 나는 어떻게 몇 달을 기다려고요. 어떻게 1, 2년을 기다려라고 하셔서 이거를 그냥 패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충분히 도전할 만한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9월 말이고요. 다음 주면은 바로 추석이 시작이 되고요. 추석 끝나면 또 실적 시즌이 있고요. 우리 3분기 실적은 안 좋은 건 알고 있고요. 그 안 좋은 실적이 예상치보다 덜 나쁘냐, 더 나쁘냐.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주가는 충분히 급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허벅영래TV 공식 채널 보시면 중요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편하게 올려놨고요. 오늘도 저희는 이런 매매를 했고요. 이런 결과물도 여러분들 가져갔고요. 하이파이브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목요일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금요일이면 이번 주 기수는 끝나요. 다음 기수 여러분들 오십시오. 이거 일주일 단위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다음에 또 하시겠죠, 이분들은. 그리고 뭐 다음 주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고, 저희가 오늘 사서 오늘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종목이 막 쌓이거나 그러진 않고 결과물들도 빨리빨리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일같이 이런 결과물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